선주시로 22권 선조 21년 7월 1일 N자 첫 번째 기사 1588년 명만역 16년 권징이 인견하였을 때 고미평이 분탕될 때 생포한 호녀 1명을 그 본토로 환송시킬 것을 주청하였고 또 마찬령과 마운령의 관을 설치하여 달아나는 백성을 단속할 것과 모든 고을 중에서 유휴지를 가려 둔전을 개설하면 첫 녀석이 나올 땅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꼭 녹둔도만을 유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변장 중에 남방의 배 타는 재주를 익힌 자는 남방에, 북방의 형세를 아는 자는 북방에 사용할 것이고 굳이 이수, 환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청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그 호녀를 환송하자는 것은 그만한 소견이 있어서이겠지만 당초에 올려 보내도록 할 것을 결정할 때 다만 한쪽에 안치하고 죽이지 말자고만 하였는데, 이제 와서 석방한다면 명목이 없을 듯합니다. 마청 마운령의 관을 설치하는 일과 모든 고을에 둔전을 개설하는 일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형세를 자세히 살펴 관을 설치할 때에 재력과 관을 실시한 뒤의 수호하는 각 항의 절목 및 곧 아무 둔전에 얼마가 경중이 되고 인, 우는 얼마나 소요되는 것 등을 자세히 계문한 뒤에 가장 좋은 방법에 따라 의처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주시로 22권 선조 21년 7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이조가 국가의 사람 쓰는 규모가 이처럼 협소해서는 안 된다고 아렌이 답하였다. 이는 사람 쓰는 규모가 협소한 것이 아니라 제각기 그 제국에 맞도록 위임하자는 것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능한 것도 있고 능하지 못한 것도 있으며, 지금 사람 쓰는 법이 옛날의 사람 쓰는 법과 다르다. 무릇 크고 작은 관원이 그 허실을 불문하고 약간의 명성을 얻으면 저마다 잘난 체하여 모든 부수를 마치 구경이라도 다니듯 하는 자가 있다. 국가에는 조금의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 재주를 논하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실정이니 감사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다만 이 좁은 나라에 인물이 한정되어 있어 꼭 여기에는 구애될 수 없으니 전조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선조시로 22권 선조 21년 7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충청감사가 서장을 올렸는데 대흥군에 정배된 전주부 신사정을 석방하는 내용이었다. 선조시로 22권 선조 21년 7월 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종계 변무에 관한 사은 표문을 고쳤는데 대제하 이 사내가 지었다. 상이 이 사내로 하여금 서사하여 올리게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참으로 훌륭하다. 필법이 매우 기이하여 구구한 속자의 미칠 바가 아니니 마땅히 이를 개간하여 후세에 전하도록 해야겠다 하고 호피 일령을 사급하였다. 선조시로 22권 선조 21년 7월 4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옥당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개 재병과 진화로 인하여 올린 것이었다. 답하였다. 시사가 날로 잘못되어 가는 것은 임금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해서인데 지금 차자의 내용을 보니 참으로 가상하다. 선조시로 22권 선조 21년 7월 4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평양의 제아비를 시해한 최정보와 참모자인 맹인 신고함에 대해 삼성 교자하고 당일에 형을 집행하였다.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전에는 제부모를 시해한 극악 죄인은 집을 헐어 모술을 만들고 처자를 노예로 삼고 그곳 수령을 파직하였으니 지금 최정보에게도 고례에 의거하여 시행해야겠습니다. 다만 본업을 격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평양은 딴 군현에 비할 바가 아니니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다만 평양은 격화시키기가 극히 어려우니 전례를 살펴서 처리하라 하였다. 의금부가 회개하기를 대개 본업을 격화시키는 일 등은 본부가 판단할 바가 아니니 회의사로 하여금 의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이 해수를 충청 감사로 이 덕형을 이조 조아랑으로 이 호민을 정원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한효순 유영경 김권 정승남 우성전 조인덕 노직 등을 배초하여 어사로 치장시켜 보내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곤양 군수 변주는 용렬하고 평양 관관 성영근은 술에 빠져 공무를 폐지하고 있으니 재직하소서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옥당의 자사를 보건대 이묵의 관원은 오로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사소한 일만을 논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서정 만기에 어찌 논쟁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신들은 모두 언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능히 사실대로 다 말하지 못하고 다만 사소한 일만을 들어 책임을 채우려 하였으니 옥당이 드러나게 지적한 말은 모두 신들의 과실을 적중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뻔뻔스레 본직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울러 채직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가서 물론을 기다리라 하였다. 옥당이 자자를 올려 출사하게 하기를 주청하니 아랜대로 양사를 취직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서을로 곡식을 상납한 자들에 대하여 전양을 분별하는 여부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상 노수시는 의논하기를 지금 예조의 공사를 보건대 나의 의견으로는 오직 사실대로 해야 한다고 여긴다 하였고 판부사 김귀영은 의논하기를 신의 천식도 곡식을 상납한 자 중의 하나이므로 신이 이 의논에 참여하기 미안하다고 하였고 좌상 정육일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이 중국과 다른데 당초 군급에 몰려 사세를 헤아리지 않고 예법을 변경시킬 일이 없을 일에 일거리를 만들었으니 너무도 불행한 일이다. 신도 그 결말을 잘 마무리할 묘책을 알 수 없으니 조정의 인원을 널리 수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의 인원까지 널리 수렴할 일이 아니니 해조가 잘 살펴서 처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정교하신 것에 대하여 아뢰었습니다. 평양은 중국과 접경하여 있어 풍류와 명승이 소수나 항주에 짝할 만하여 천하에 알려진 지 오래이며 더욱이 기자의 구주 유풍이 남아있어 전후의 중국 사신의 흠양 담복하고 모든 편장이 전파되어 온 세상에 전하였으니 중국 사람이 평양을 마음속에 그리며 한번 구경하고자 하는 일이 어찌 평범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전례에 의하여 격화시켰다가 조만간 중국 사신이 나와서 그 격화 이유를 알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윤리가 배상한 실상을 중국에 알게 하는 것이니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부관 및 감사를 파직시켜 법의 시행이 엄중한 편이니 그대로 두어 후일의 미관을 떠들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강상의 변계로 자식이 그 아비를 시하여 구주가 폐지되고 인륜이 타락됨으로써 오래된 나라의 큰 도시가 금수의 구역으로 변하여 팔조의 유풍이 멀어졌는데 어찌 풍류와 명성을 따질 나위가 있겠는가?
일찍이 반적의 야기로 말미암아 그 성을 강등시켜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인심을 격려하기 위한 일이다. 오늘 격하시켰다가 내일 중국 사신이 나오면 이 전대로 복구시키는 일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만약 개수관이라 하여 격하시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혹 그럴 듯한 말이겠지만 그저 풍류 명성을 내세워서 그대로 두어 미관의 자료로 삼자고 한다면 나는 천하에 그러한 사리가 없다고 본다. 아무튼 이전 개수관이 이 같은 변괴를 만났을 때 처리하던 전례를 다시 상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7일 첫 번째 기사 이적과 회개하기를 정교하신 것에 대하여 아뢰겠습니다. 신들이 어제 받은 성교에 대해 이가 바르고 분명하여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격하시켰다가 내일 다시 복구해도 된다는 말씀이 진실로 사이에 부합됩니다. 전사에 의하면 요승 묘청이 평양을 점거 배반하였을 때 김부식이 토평한 뒤에 유수와 감군을 제외하고 다만 서경의 관료들을 감축하였을 뿐이고 조위총이 서경을 지키다가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를 토벌할 때 윤인첨이 조위총을 뵌 뒤 주민을 위안하고 태조의 진전에 배알하였을 뿐 모두 격하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길수관에 시역의 변이 일어난 데 대하여는 전번 길주에서 이 시의 난이 있을 때 길성 현감으로 강등하고 도명을 함경으로 고쳤으며 충주의 이 홍윤이 변을 있을 때 유신이 현감으로 강등하고 도명을 청홍으로 고쳤었습니다. 모든 서적을 두루 열람하여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고 다만 목전의 일을 들어 말씀드린다면 평양을 강등시키면 나중 처리가 어렵습니다. 만약 현감으로 강등한다면 평양처럼 번화한 것은 서윤과 판관이 힘을 합쳐 다스린다 하여도 충분히 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하나의 현감으로는 아무리 번개 같은 민첩한 솜씨가 있다 하여도 반드시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가 의례 부윤을 겸임하여 왔는데 겸임할 부윤의 직책이 없다면 형세가 감령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다른 도의 예의에 따라 감사가 가족을 인솔하지 않고 1년 만에 교체되어 올 것이니 조종조의 규모가 약간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소한 문제는 눈의 아랠 필요가 없지만 선왕의 영정이 봉안된 영순전이 부중에 있으니 더욱 부를 현으로 격하시킬 수 없습니다. 송나라 때 용이 나타났다여 주를 부로 승격시킨 것은 사실 경상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금 영정을 위하여 부호를 그대로 두는 것도 조상을 존경하는 뜻에 위배되지 않을 듯 하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 뜻이 의당하니 그대로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평안감사 최흥원이 쑥배를 들인 뒤에 신병을 이유로 사면을 청하니 채직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건원릉 헌관의 의성 도정이 아뢰기를 딴 능에는 다 비각이 있으나 이 능에만 없어서 비석이 잡초석에 묻혀 있어 보기에 미안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계산은 오르나 지금 갑자기 추설하기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11일 엠술 첫 번째 기사 평안감사 김명원이 쑥배를 들인 뒤 그 모친이 나이가 80이어서 부임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사면을 청하니 채직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12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사남 현감 장홍은 거센 아내의 제재를 받아 회개한 일이 많으니 파직하고 충주 목사 김예종은 제국이 적합하지 못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1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주하승지 박승원을 특가하여 경상 감사로 삼고 형조 판서 윤다견이
신병으로 사직하자 김명원으로 대체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고는 이 아래기라. 경상감사 박승원은 오할하여 간사의 재주가 없으니 개체하소서 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사안부가 또 아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2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지도운영 안자유의 졸기.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2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영상 노수신이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니 답하였다. 경의 차자를 보니 마치 경을 대하고서 말하는 것과 같다. 경이 비록 월형을 받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견주고 있지만 마음은 월형을 받지 않았다. 국가에서 정승을 뽑는 것이 발을 보고 뽑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보고 뽑는 것인가. 대신 임금을 보좌하고 국사를 모사하는 데 있어 발로 싸는가 아니면 마음으로 싸는가. 경의 몸은 이미 병들었으나 마음은 진실로 병들지 않았는데 어찌 사직을 청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서를 감정하는 것은 유사하는 일로 하급 관리가 정해져 있는데 무엇을 혐의하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사직하지 말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22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영상이 신병으로 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자의 월형을 받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좌상 정육일은 병석에 누워있고 우상 유전은 동지사로 나가 있어 삼공 중에 문서를 감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것이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대사원 김응남이 신병으로 사직하자 대사관 정언지를 교체시키고 이 성중을 대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2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경상도사 심우승은 전마로서 관세로 갔을 때 공차로 내려간 예조의 서리에게 태형을 가하였는데 기한 안에 물고되어 지금 사헌부에 피소되어 옥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파직하고 평양판관 임태는 성품이 태만하니 재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부제학 김응남이 춘추 이 사내와는 상피가 되니 겸 춘추를 감해달라. 전례에 박계현, 윤의중 등이 모두 상피로 채직되었으니 사직을 청한다고 했는데 상이 2조에 물으니 2조가 개청하여 채차시켰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2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경기감사의 서장에 부평 안산의 객사에 마치 봄철과 같이 벚꽃이 피었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7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서천 군수 남유가 죄 없는 사람을 결박하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죽었으니 먼저 파직한 뒤에 추구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8월 1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건은 이 아래기를 황해도사 김익현은 타도의 기생을 데리고 살면서 기생의 요망스러운 말에 빠졌으며 구설이 시끄럽게 일어났는데 형장을 가하여 채무를 크게 훼손시켰으니 파직하고 해주 목사 이은기는 몸단속이 엄하지 못하여 자신이 혐의에 빠지자 서로 대질하여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8월 2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동지에 진언할 박물을 대내에 들여와 간품할 때 표피 한 장을 쓸쓸을 부린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색관원인 재용감정 안한과 부봉사 노욱을 파직시키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8월 22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전승지 성낙의 졸기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8월 25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사간 홍인설을 동부승지로 삼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9월 1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전부사 송은계의 줄기.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9월 11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이 경릉과 창릉에 참배하려다가 날씨가 추우므로 약방 제조의 계사를 받아들여 중지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9월 1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소나기가 오고 천둥이 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9월 1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전부사 허봉의 줄기 금강산에 유람 갔다가 도중에 금화역에서 죽었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9월 28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좌이정 정유길의 줄기.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0월 1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남도 병사 신립이 가을 파보의 수조리 보장을 모욕했다 하여 잠수하고 계문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0월 1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사고나니 아래기를 병사가 비록 한도의 병마를 거느리고 있으나 싸움에 임하여 적과 맞선 시기가 아니면 참형을 쓸 수 없으니 신립을 파직하소서였다. 세 차례를 이어 아래자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0월 2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회령부사 양대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명성을 얻고 둔한 몸에다가 추위를 겁내며 공마의 재주마저 없으니 개체하고 신립은 조정에 알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차명을 행하였으니 잡아다 공문하소서. 예조의 설이 전운이 공사를 가지고 의주에 내려갔다가 잠은 절마 심의성에게 타사되었으니 심의성을 잡아가두어 옥사를 종결짓도록 가소서 하니 답하기를 양대수는 개체할 수 없으니 번거로이 청하지 말라. 수조를 뺀 일이 비록 지나치기는 하나 수조의 죄는 사실 당연하다. 장수가 관하 군졸에게 비록 적절하지 못한 거절을 하였다 한들 어찌 잡아다 공문할 수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심의성에 대해서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0월 2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지난 갑신년에 교우정청을 설치하고 문학하는 선비들을 모아 사사삼경의 음색을 교정하고 아울러 언해를 달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모두 마쳤다. 당상 낭청 등에게 차례로 논상하고 태평관에서 어주와 1등 궁악을 하사하였다. 이튿날 좌찬성 이 산해 이하가 입걸하여 전을 올려 사언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0월 2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일로 인하여 전원이 비염하며 물론을 기다리는 중에 지평 심우정과 헌납 이정립이 서로 새로 벼슬에 제수되어 사언하지 않고 3일이 지나 옥당이 양사의 문제를 처리한 뒤에야 사언하였는데 논박받고 채직되었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0월 29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지난해 겨울에 북병사 이일이 조산의 토병 송천수 부자가 적호와 내통하고 향도가 되어 입구했다 하여 처참한 뒤에 계문하였고 경원부사 한극함이 수절이 굴령에 복종하지 않는다 하여 주장에게 품하지 않고 배웠는데 상이 신립과 죄가 같은데 달리 처벌할 수 없다 하여 아우러 파직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특징관 병조판서 정은신이 아뢰기를 대간이 신립의 천사를 내세워 파직을 주청한 것은 법에 의거한 말인데 상이 이미 지나간 일까지 문제 삼아 이 일 등을 파직시켜 마치 위아래가 서로 맞서는 듯합니다. 북쪽 변방에 다만 이들 두어 사람이 있을 뿐인데 일시 아울러 파직시키면 장사들의 마음이 허전해야 할까 염려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북도의 일은 그만두고라도 평안도의 일 또한 걱정이 됩니다. 만포진과 관계가 가장 요해처인데 만포진 첨사 조대구는 나이 70이 된 사람이고 관계부사 이태형 또한 정의 생이며 창성부사 김재갑은 나이 70이 가까운 부유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였다. 수찬 김신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서방의 일을 걱정하여 관계 창성에 문관을 차송하였으니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연소한 문관으로 국마의 재주가 있는 자를 차송해야 하고 각보의 제장은 무사를 가려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정은신이 아뢰기를 강예한 사람을 택하려 한다면 홍여순 같은 자는 처사가 그와 같았습니다. 하니 홍여순은 관계부사가 되어 감사와 겨루다가 논박을 받고 파직되었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소위 문관은 어려움을 만나면 달아난다. 군여의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자가 분수 안의 일인데도 평시에는 그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달아나고 나니 어찌 이 같은 문관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체로 편안히 날짜만 보내기를 좋아할 뿐이다 하고 또 정은신에게 이르기를 나의 생각에는 북진을 보존하지 못할 것 같으니 판서는 숨김없이 말하라 하였다. 은신이 아뢰기를 어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신사에 무슨 숨길 만한 말이 있겠는가? 호인은 편안히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은 보존하지 못하여 자식을 낳아 돌무더기 속에 버리는 자까지 있다 한다 하니 아무리 한신과 백기 같은 자를 보내 지키게 한들 어떻게 지탱하겠는가. 판서 및 신립과 이 일이 일선에 있을 적에는 그런대로 지탱할 만하였다. 명장이 항상 상주에 있지 못한 때문에 저들 중에 혹 지모가 있는 자가 나온다면 마운령 이북은 장차 저들의 소유가 되고 말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1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산사 유정과 부사 최황이 돌아와 복명하니 상이 인견하고 술을 하사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16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서쪽 변방의 일이 우려됩니다. 이산 군수 이순고는 비둔하고 창성부사 김재갑은 늙고 병들었으며 의주 목사 이양종은 한 해가 다 가도록 병석에 누워 있으니 아우러 채직하소서 하고 또 북도에 유리하는 자들을 추세하는 일과 평안도의 강병과 의주의 직로에는 쇠출하는 일을 우선 중지하자고 하려니 전교하기라. 모두 아랜대로 하라. 다만 이 양중은 나이가 젊고 의주는 적의 공격을 받을 곳이 아니니 채차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1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함경감사 권징의 서장에 북병사 이 일은 위명이 이미 알려져 영로가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파직되어 변장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히 잉임을 청하는 것이 불가한 줄은 잘 알고 있으나 사세가 절박하여 황공하게도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라. 직접 사세를 살피고서 이와 같이 장계를 올린 것이니 조정은 잘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여 이 일의 잉임을 청하니 전교하기라. 변방장수의 채직과 잉임은 조정이지 결정할 일이고 외신이 말할 바가 아닌데 지금 이같이 장계를 한 것을 보면 감사가 어찌 사체를 몰아서 그러하였겠는가. 그 사세의 절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초동 목수의 말도 오히려 채택하였는데 하물며 방백이겠는가. 지금 본도의 일을 이미 그에게 위임하였으니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채직했다가 곧바로 잉임시키는 것이 사체에 손상될 듯하나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사를 그르칠 수는 없으니 이를 파직하지 말고 잉임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또 이 일에게 글을 내려 이르기를 병사가 비록 한도의 군사를 통솔하나 전투에 임하여 군사를 지휘하는 시기가 아닐 적에는 인명을 마음대로 죽일 수 없는 것이 본시 국법이다. 요즘 그 일로 말미암아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다.
경이 전번에 조정이 알리지 않고 송천수 부자를 뵌 것은 실수라 아니할 수 없어 파직을 명하였는데 이는 국법을 밝히자는 것이었다. 경이 북방을 진수하여 오랑캐들이 무서워하고 영로가 함부로 발동하지 못한다고 하기에 내가 가상하게 여겨 임을 명하니 경은 나의 지극한 뜻을 알아서 더욱더 직무에 전력하라 하고 또 권징에게 유시하기를. 경의 장계를 보았다. 이 일은 송천수 부자를 천살하였기에 책망하지 않을 수 없어 파직시켜 후인을 경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경의 장계를 보니 본도의 사세가 위박하여 이 일이 아니면 영로를 진입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조정과 의논하여 이 일을 ing임시키는 바이니 경은 나의 뜻을 잘 알라. 지금부터 본도의 중대한 군기에 대하여 나의 처리에 잘못된 점이 있거든 경은 혐의치 말고 다 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1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충청감사서장에 대헌군 객사 뜰하게 장미꽃이 만발했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17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라감사서장에 지난 9월 사이에 광주의 먼 물이 적색으로 변한 것이 10여일간이었고 물고기와 새우가 모두 물 위에 떠서 죽었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17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좌수영 진로 김계동과 이언세 등이 지난해 봄 손죽도 싸움에서 외노에게 잡혀가 남번국에 전매되었다가 중국 지역으로 도망쳐 조사를 받고 북경으로 이송되었는데 이번에 산사 유전이 돌아오는 길에 딸려 보내왔다. 김계동 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화동이라는 자는 우리나라 진도 사람으로 외노에게 잡혀가 온갖 충성을 다한 자인데 저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풍속과 인심이 매우 좋아서 거주할 만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조선은 무역이 매우 고되고 대소의 전복을 한정없이 징수하여 감당할 길이 없으니 이곳에 그대로 거주하라. 지난 연초에 마도 가리포를 침범하려다가 바람이 불순하여 손죽도에 정박하였는데 이는 내가 인도해 준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섬 이름은 오도로 둘레가 여러 길이 되고 인구가 꽉 들어차 하나의 큰 거울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포된 자들이 많았고 배 500여 척이 있었는데 전라우도의 복병선 전부를 납포하였기 때문에 궁정과 총통까지 다 가져갔으니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할 줄을 알지 못하여 아이들의 장난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17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전날 사은사를 인견할 때 서장관인 사관 황우한이 사관의 아래자리에 앉아다가 물러갔는데 우한이 좌차를 잃었다는 이유로 비염하고 물러나자 사관 등이 사관의 윗자리에 앉았으니 추구하라고 아뢰었으며 성지들 또한 사관의 추구를 주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구할 것을 아뢰니 상이 연호하였다. 정은은 윤형이 전일 주수로 있을 때에도 황우한의 윗자리에 앉았었는데 오늘에 와서 참론하는 것은 미안하다여 재차 피염하니 헌문관이 차자를 올려 아뢰었다. 인견할 때의 좌차는 경련을 열었을 때의 좌차와 같지 않아서 사관이 황우한의 윗자리에 앉는 것이 실수가 아닌데 새 전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사관원을 전부 가르소서.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우상 유전이 북경에 있을 때 증을 얻어 걸음을 걷지 못하였다. 이때 영상이 정사를 제출할 데다가 좌상이 권리되어 나라에 삼공이 없는데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자 상이 채직을 명하였다. 정사가 있어 복상하여 이 산해를 우의정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2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부경 형처에 공무역이 있으면 의당 개시해야 하지만
별 행차에는 공복이 없다면 어떻게 계시하겠는가 하니 되게 사은사 문견 사견의 사건에 보인다. 정원이 회개하기를 비록 공력은 없더라도 일행에는 요비가 있으므로 통장을 올리고 계시하는 것이 이미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선조실 22권 선조 21년 11월 2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북경하는 사람이 의뢰 무기를 휴대하고 왕래하였는데 근래 사내간에 유치시키는 것이 무슨 의도인가 하니 우승지 이순인이 회개하기를 소신이 지난해 겨울에 동지사로 북경에 갔을 때 병부 주사가 무기를 보고 잠옷 의아해하는 기색으로 화포 등 재고를 휴대하고 입간해 보아야 소용처가 없다면서 사내관에 입문하여 일체 유치시켰는데 그 사유를 복명하는 날에 이미 서게하였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그 사유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200년 동안 전하에 오던 규칙을 오늘에 이르러 금지시키는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일개 주사의 일시적인 의견으로 예부가 사내간에 입문하게 했을 리가 없다. 혹 중국 조정의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접함에 있어 대복과 똑같이 간주하여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무게 휴대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만은 허용하여 왔는데 오늘에 이르러 휴대를 불허하는 것은 왜 이와 똑같이 간주하는 것이다. 무기 등 중요한 물건을 유치해놓고 가는 것은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는가. 이번 사은사 행차에 사내관 주사에게 소가 탈취되었으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앞으로 이보다 더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겠는가. 대개 군기란 중요한 기밀에 속하는 것이므로 북경에 사는 사신들이 병조의 관함을 빌려도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인데 어찌 무기를 딴 나라에 버려둘 수가 있겠는가. 예부에 자문을 보내 이런 이전 규칙대로 허용해 주기를 청하고 싶으나 황궁하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21권 선조 21년 11월 2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호조 정랑 이구호와 좌랑 조응록은 오화란이 채직하고 차천로는 그 성명이 아직도 월과에 비초된 채로 적혀 있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차천로는 나중에 발락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2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정운이 하교하였다. 차천로가 그러한 일을 감행하였으니 그 용심이 좋지 않다. 그러나 그는 문장의 재주가 있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옛사람의 말에 떨어진 비도 사용할 것이 있다 하였으니 한 가지 제예라도 버리지 않는 것이 임금의 도량이다. 나의 생각에는 그의 군직을 주어 승문원에 종사하게 하여 4대 문서를 맡기면 반드시 마음과 힘을 다하리라 믿는다. 그렇게 하면 진신의 반열에도 혐의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완전히 폐기하면 이 역시 온당치 못한 일이니 잘 의처할 것을 승문은 도제조에게 말하라.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2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차천로가 그러한 일을 감행하였으니 그 용심이 좋지 않다. 그러나 그는 문장의 재주가 있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옛사람의 말에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2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기감사의 서장에 도내 김포현에는 이달 6일에 금은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였고 광주에는 이달 21일에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의정 이 사내가 자자를 올려 사직하니 답하기를 경의 입상은 지금도 늦은 편이다. 속히 출사하라 하였다. 재차 차자를 올리니 답하기를 나와서 배사하지도 않고 이전의 관함으로서 누차 사직을
정하는 것은 실수가 없지 않으니 속히 나와서 배사하고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자네가 이때 사은하지 않고 전의 찬성 관함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2월 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노수신의 신병으로 12차례 사직을 청하자 채직을 명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2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평안감사의 서장에 도내의 역질이 크게 유행하여 각 읍이 장차 텅 비게 되었으니 치료할 약물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2월 9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우상 이 사내에게 전교하기를 영상이 권리되었으니 복상을 실시하라 하니 회개하기를. 대체로 대신은 장사가 지난 뒤에 자출하는 것이 이전의 규례인데 이전에는 의례 발인한 뒤에 바로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육일은 발인이 이달 20일이고 장사는 맹년 3월로 분정되었으므로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근데 이전에도 발인할 뒤에 차출한 사례가 있다니 신의 생각에는 정육일의 후임은 그 발인이 끝난 뒤에 바로 차출하고 노수신의 후임은 모든 관료가 나오기를 기다려 나중에 복귀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2월 9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유성룡을 대제학으로 삼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2월 1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경안 찰방 그 사이는 동생과 이익건을 다투어 도리에 어긋나니 파직하고 항록 신응순과 서희씨는 전번 파직의 해당자를 현고하는 즈음에 구차히 모면하기를 도모하여 동료와 대면하여 hir난하였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2월 1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경상감사의 서장에 서산 부사 윤인함은 비정률의 진상을 맨 뒤에 봉진하였으니 파출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2월 1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에 역질이 발생하여 전한 김홍민 교리 이괴글 평안도의 은교 강신을 황해도에 특파하여 죄를 지내게 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2월 1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이 광을 전락 감사로 삼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2월 25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뢰기를 부혹은 이윤덕은 전번에 평안도 병사로 있을 때 탐비를 자행하여 부렴의 법도가 없었고 3년 동안 재임하면서 자신을 살찌우는 것만 도모하였으니 파직하여 사용하지 말고 증산, 현령, 이 신로는 사람됨이 범람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모두 아래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22권 선조 21년 12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가 있었다. 유전을 좌이정으로 삼다. 선조실록